총칙에서 소위 말해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얼추 뭐 대충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민법 총칙은 자,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내외가 나오는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어떤 내용을 봤냐라고 하면 일단 종류를 봤습니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혹은 뭐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혹은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뭐 이렇게 쭉 나눠봤죠. 근데 그거는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그거는 방법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울 거 그거는 뭐 벌써 외울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와 관련돼서는 법률행위 종류를 제일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요건을 봤습니다. 성립요건, 효력요건 해가지고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목의,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하려고 그러면 당사자와 관련돼서는 각종의 능력들입니다. 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이런 게 필요했다. 그리고 자 내용, 목적과 관련돼서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게 필요했다라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법률행위 해석인데 이게 뭐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에서 요래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이해하시기가 힘드니까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빼고 넘어갔고 그리고 요거 다음 나온 내용을 우리가 뭘 봤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자 의사표시라는 거 요걸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자 요게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08조 통정허위표시, 109조 착오, 110조가 지난 시간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강박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쭉 보셨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제일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봤고 자, 그 다음에 보신 내용이 자,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요래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도 일단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갖고 유권대리와 관련돼서는 일단 대리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은 어떻게 생기고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고 그리고 제한 사유는 어떤 게 있고 대리권 소멸 사유는 어떻게 있고 이런 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대리행위와 관련돼서는 현명이라는 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자 이름을 밝혀줘야 된다. 내가 누구 대리인 누구다라는 거 밝혀줘야 되는 거 그게 현명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의 하자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대리는 사기를 쳤는데 본인은 사기를 안 쳤다. 혹은 상대방이 본인은 사기를 쳤는데 대리는 사기를 안 쳤다. 이런 경우에 각각 즉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대리에 있어서는 사기 당했다 안 당했다라는 걸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본인 기준입니까? 대리인 기준입니까? 대리인 기준. 그래서 본인은 사기 안 당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당하면 그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비록 본인이 사기당했다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안 당하면 그거는 취소 안 되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럼 결국 그 말은 뒤집으면 자 미성년자다라는 걸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자 복대리 해가지고 대리인 밑에 떨거지 하나 더 붙은 게 복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자 그거 설명드렸고 그리고 무권대리와 관련돼서는 자 표현대리하고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요래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 내용은 130조부터 135조까지가 자, 그 조문들인데 요거는 조문 외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조문 해석입니다. 그냥 아까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그림을 계속 자주 봐가지고 밑에 조문 보면서 그림에 나오는 내용들 계속 반복하시면 그거는 더 이상 뭐 벗어나는 내용은 크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해서 대충 10문제 중에 최소한 6개, 7개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부터 보실 내용이 법률행위의 무효하고 취소입니다. 자, 요걸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 행위의 조건이니 기한이니 요게 나오는데, 자, 요번 순환에서는 요거는 빼버리겠습니다. 조건이니 기한이니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자, 빼는 이유가 일단 문제 자체도 매년 출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출제가 돼도 무조건 한 개 나오지 두 개씩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조건 기한은 자, 일단 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지 말고 고려 넘어가고, 자, 요거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무효하고 취소. 자, 요거만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앞에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프린트물 몇 페이지 보시냐라고 하면 프린트물 3페이지. 자, 프린트물 3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서 정리해가지고 언제 무효가 되고 언제 취소가 되고 그리고 언제 해제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 요거 보신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럼 요거 다시 반복하고, 예,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 반복하고 무효 취소에 관련된 내용을 자, 조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것도 거의 뭐 한 달 전쯤 보셨으니까 지금쯤이면 매일 가야 됩니다. 거의 머리에 남는 게 없어야지만 제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자, 자, 이제 법률행위 즉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효는 그냥 무효 여기서 끝나지 말고 무효는 항상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된다. 무효가 되면 항상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는 발생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요거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요거는 조문이 748조에 나오는데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까지는 자,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요까지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요. 뒤에는 어쨌거나 뭐 하여튼 좀 다르더라 정도 뭐 기억이 나도 좋고 크게 뭐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 중에 자,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자,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 자, 요거는 무효죠. 그러면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받은 거를 다 돌려줘야 되는가 아니면 안 돌려도 되는가, 즉 못 돌려받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계약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요거는 746조에 자,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면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효는 가는 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돌려받든지 아니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못 돌려받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불법 원인 급여로 가고 언제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는가? 자, 그건데 불법 원인 급여는 항상 요거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는 대단히 지조 있는 조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여찌끔 저찌끔해서 기웃기웃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요거 하면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불법 원인 급여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딱 뒤지면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뒤에 500원 해가지고 이래 써놨는데 앞면 떡 보니까 자, 학 한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이렇게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이래 돼버리면 이건 위조된 동전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항상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 요게 나오면 앞에 보면 이게 나오는 자, 항상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거 요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외에는 전부 다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요렇게 간다라는 거 그거. 자, 요까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취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취소는
취소 사유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취소 사유가 어떻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취소 사유는 우리 민법에 정해놓는 게 4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제4강착에서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미-PP, 미성년자가 계약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체결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미성년자는 혼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고 싶으면 동의 얻어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동의 얻지 않고 미성년자가 즉 고등학생이 학교 앞에 원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혼자 못 하는데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취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 착오 일어났다. 요래 되면 요것들도 다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사유, 제4강착 요런 사유를 통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의 효과는 어떻게 생기는가? 즉 여기서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성년자다라는 거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취소가 되면 그 계약은 이제 완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시점은 여기서부터 무효가 되는가? 요래 무효가 되는가? 어디서부터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까? 이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는 시점은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합니까? 소급합니다. 즉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럼 무효가 되면 똑같이 가는 겁니다. 무효는 가는 길이 이거 아니면 이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4강착은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성년자가 반사회적인 인간입니까? 누구는 미성년자 되고 싶어서 미성년자 된 겁니까? 그리고 착오 일어났다. 내가 그래 깜빡 실수했다. 그게 반사회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 부당이득 반환 일로 다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제한 능력과 관련돼서는 요거로 써야겠다. 부당이득을 반환해 주긴 해주는데 제한 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봐주자라는 게 우리 민법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경우에는 얘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라는 거. 요게 특식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141조 단서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요거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 취소와 비교해야 될 개념이 요 해제인데, 해제는 그 사유가 뭐냐라고 하면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무불이행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채무불이행이 3가지가 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벌써 작년에 봤으니까 원래 기억나면 안 납니다. 1년 전에 본 거니까. 그리고 여기 채무불이행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질질 끌면서 안 해준다. 그게 이행지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행불능. 그리고 불완전 이행에서 3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괜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사유가 생기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중도금을 안 주더라. 그래서 계약 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해제도 취소처럼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라는 건 같습니다. 근데 소급효가 인정이 되니까 그 중간에 서로 뭐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해제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해서 548조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원상회복하고 부당이득 반환하고 자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환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원상회복은 요거는 이익 현존 여부 불문하고 그리고 선이익이 이것도 안 따집니다. 그래서 선악 불문하고 요거는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 나중에 548조에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전부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 받은 게 금전이다라고 하면 받은 날부터 이자까지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뒤에서 보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요까지. 자, 요런 내용인데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계약법이라는 부분에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민법 총칙 여기서는 이제 요거만 한번 확인을 합니다. 무효하고 취소.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하고 요 내용 요 두 개만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자, 무효 취소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보냐라고 하면 일단 무효의 종류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뭐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 종류를 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게 이제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유동적 무효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별도로 우리 교재 같으면 별도로 떼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에 추인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왜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라는 거 보셨죠? 근데 무효행위 추인해가지고 요거를 139조에서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요거 하면서 아까 본 133조 무권대리 행위 추인이라는 거 그거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건 잊혀진 조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우리 요거는 교재 가가지고 제가 앞에다가 X를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보지 마십시오. 대신 저를 100% 믿으면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X 해놓고 이제 계속 앞으로 물도 넣고 비십시오. 시험 칠 때까지. 자, 요거 볼 거고요. 취소와 관련돼서는 자, 취소와 관련돼서는 일단 누가 취소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은 취소할 수가 있는가? 그건 안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자를 볼 거고 그리고 자, 취소의 효과입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의 효과는 취소한 때로부터 생기는가 처음부터 생기는가라는 거 그거 소급혀 있다라는 거 요걸 다시 반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가? 취소의 상대방 이런 거를 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각각 140조, 141조, 142조에서 사이좋게 조문이 고래 3개가 나옵니다. 요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인이라는 게 또 나오는데 그 추인은 왜 갑자기 취소하다가 추인 즉 사후동이라는 게 왜 툭 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자, 요거는 자, 보자. 우리 자, 요거는 우리 프린트물에 나오는 내용은 유동적 무효라는 거 하고 취소해가지고 그 조문만 딸랑거려 나옵니다. 요래 나오는데 자, 요 부분은 그냥 우리 교재에 가서 교재 밑줄 치고 체크하고 넘어가고 요렇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78페이지, 179페이지. 자, 그거 보니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해가지고 큰 제목이 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법률행위의 무효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나오고 옆 페이지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추인이라는 거 요래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무효. 자, 요거도 의, 확정무효, 유동무효 해서 요래 나오는데 자,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자, 확정적 무효에 보니까 그 일부 무효,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추인 해서 요래 나오죠. 근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게 나옵니다. 요요. 추인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뭐 체크해 놓으실 필요는 없으면 뒤에 가서 어차피 요거밖에 안 볼 거니까 자 고려할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가 나오고 추인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럼 대충 요쯤 해놓고 자 가시면서 밑줄 치시죠. 자 일단 그럼 여러분 무효하고 취소를 구별할 자 뭐가 무효고 뭐가 취소고 자 무효하고 취소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예, 뭐 답이 나오는데 일단 글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차이가 나는 점이고 자 무효하고 취소 자 요거는 일단 다른 점이 글자가 다르다. 같은 점은 같은 글자는 다르지만 두 자씩이다. 뭐 일단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놓고 그리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당연히 없는 겁니다. 요게 무효입니다. 근데 취소는 뭐냐라고 하면 자 우리 사기당했습니다. 계약을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당한 계약은 무효겠습니까? 일단은 유효겠습니까? 일단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유효가 돼버리면 이제 계속 그게 쭉 유효로 가버리면 사기당한 애가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없었던 일로 합시다. 예, 그게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그냥 계속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취소는 일단은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요 계약의 효력은 뭡니까? 있습니다. 근데 취소를 해버리면 이 계약이 이제 유효가 아니라 뭡니까? 무효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시점은 요서부터가 아니라 뭡니까? 요서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면 이제 취소를 해버리면 이거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는 이거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 그리고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효력이 있는 거라는 거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됐고, 자, 180페이지 볼 내용 없고요. 181페이지 무효와 취소의 차이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이거 시간 많이 남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아마 한 6월 달쯤이나 해가지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6월 달쯤 돼가지고 자 대충 이거 한번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보면 외우지 않아도 아 맞다 이렇게 좀 다르지라는 거 구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182페이지 이제 무효가 나오는데 자 무효 자 무효의 종류에서 동그라미 1, 2, 3 해서 요래 나오죠. 그래서 무효도 절대적인 무효, 상대적인 무효, 재판상 무효, 당연 무효 그리고 혹은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요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자 시험에 나오는 건 1번입니다. 자 1번 자 절대적인 무효, 상대적인 무효 요거는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해 놓으십시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게 이따금씩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그러면 절대적 상대적 무효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왜 우리 자 반사회적인 행위 무효 아닙니까? 그리고 법 규정이 위반된다, 강행 규정이 위반된다 이런 것들도 무효 아닙니까? 그리고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짜고 재산 빼돌렸다. 그러니까 그것도 무효입니다. 근데 자 통정 허위 표시 같은 의사 표시와 관련돼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반사회적인 행위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었죠. 그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무효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시면 생다지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아 맞다 요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었지 없었지 고래 구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 2번 필요 없고요. 자 재판상 무효라는 건 주로 상법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무효가 가족법에 몇 개가 등장하고요. 우리 재산법에서는 재판상 무효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나오는데 유동적 무효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뒤에서 별도로 떼가지고 볼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그냥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 구별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이 페이지에 양괄로 3번입니다. 무효의 효과에서 나오죠. 자, 무효의 효과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그거는 앞에다가 이렇게만 해놓으십시오. 3번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서 요거는 나중에 공부 좀 하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려해 놓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확정 무효, 일부 무효에서 나오는데 일부 무효에서 137조 나오죠. 자, 요거는 필요 없고, 자, 꼭 일부 무효라는 거 밑에 내용도 읽어보실 필요 없고, 자, 제목 옆에다가 일부 무효 제목 옆에다 요래만 써놓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이거 보셨으니까 요거 좀 지워버릴게요. 자, 일부 무효해서 그 제목이 요래 나오네요. 그럼 제목 옆에다가 요렇게만 정리를 하십시오. 세 줄을 정리를 할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 넣으십시오. 자, 그럼 일부 무효 관련돼서 여기 자, 전부 불능입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전부 무효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일부 무효. 이래 하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자, 예를 들자면 계약의 일부가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뭡니까? 계약의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겁니까? 계약의 전부가 무효가 됩니까?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부, 자, 그러니까 말 가는 대로 전부 불능은 전부 무효, 일부 불능은 일부 무효 이래 되면 예, 그거는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전부 무효.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부만 무효가 된다라는 거. 요래만 써놓으십시오. 자, 됐습니다. 끝. 넘어갑니다. 자, 조문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 자, 그리고 양괄로 2번에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말 나옵니까? 184페이지. 네, 무효행위의 전환 138조 나오죠. 그래서 거기다 자, 2번 요거 앞에다가는 이렇게 X.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186페이지 양괄로 3번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말 나오죠. 무효행위의 추인. 자, 요거는 자, 그거 보면 자, 이제 139조에 무효행위 추인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조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 요거는 뒤에 내용 필요 없고 자, 요거는 조문을 가지고 제가 노랗게 쓰는 거를 하여튼 능력껏 어디 써 놓으십시오. 제가 노랗게를 4개를 쓸 겁니다. 4개를 쓸 건데 하여튼 능력껏 써 놓으십시오. 자, 첫째. 자, 요거는 133조 무권대리 행위 추인이라는 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보실 때는 항상 요 두 조문을 함께 보십시오.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까 133조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거 하나 하고 이제 요거는 다릅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나 써놓고 두 번째로 조문 앞에다가 요랬습니다. 임의규정해서 요래 써놓으십시오. 조문 앞에다가 임의규정. 자, 고래 써놓고 자, 이제 조문을 읽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을 해도 그 효력이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안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자, 그때로부터 빼고요. 괄호 있는 거 빼고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요래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요까지 해놓고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매매 계약이 뭐 통정 호의 표시라든지 이렇게 돼서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그 이후에 여기에서
추인이란 걸 하는 겁니다. 즉 사후 동의를 해서 요 매매 계약을 유효로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인을 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은 이제 유효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유효가 되는 시점은 처음부터 무효가 이제 추인하면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자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느냐, 즉 새로운 행위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새롭게 유효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 행위는 즉 이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면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처음부터입니까? 그때부터입니까? 추인한 때로부터입니까? 추인한 때로부터. 여기서부터 뭡니까? 새 행위로서 유효한 행위로 취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행위 추인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새롭게 유효한 행위로 취급이 될 뿐입니까? 새롭게 유효한 행위로 취급이 될 뿐이다. 되겠죠? 그래서 조문 제일 뒤에다가는 요랬습니다. 자, 조문 쭉 읽고 제일 뒤에다가는 요랬습니다. 요거 소급효입니까? 비소급효입니까? 네. 자, 요랬습니다. 자, 요래 써놓고 자, 이제 칸 없죠? 자, 이제 알아서 어디든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서를 보니까 무효임을 알고라는 말이 나옵니까? 알고. 자, 이게 양이 제법 좀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알고라고 하는 것은 자, 무효 원인을 제거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강행 규정이 위반됐다. 혹은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에 위반됐다. 혹은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요 규정이 위반됐다. 요래 돼서 자,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요 세 개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행위 추인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다입니다. 그러면 무행위 추인은 무효와 취소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등장이 가능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문에다가 4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딴 내용들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139조 무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근데 자, 133조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있다. 예, 그게 다른 점. 그리고 139조 규정, 요거는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서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소급효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알고의 의미 자체, 알고라고 하는 것은 자, 무효 원인을 제거하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효 원인 제거가 안 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강행 규정 위반, 반사회적인 행위, 불공정한 행위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주죠. 우리 대표적인 반사회적인 행위 첩계약 같은 거 생각해 보죠. 원조 교제 같은 계약. 원조 교제는 무효 아닙니까? 근데 원조 교제를 하는데 자, 사람들 야, 너 원조 교제 하면 안 돼라고 하니까 당사자들이 뭡니까? 알아, 걱정하지 마. 나 그거 반사회적인 행위인 거 알고 있어. 이래 되면 그 원조 교제는 이제 유효가 됩니까? 세상 천지에 그러면 무효인 반사회적인 원조 교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번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유효가 된다라고 하면 반사회적인 행위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반사회적인 행위는 그런 행위를 그러니까 그 원조 교제를 깨지 않는 한 원조 교제를 유지를 하면서 원조 교제가 가지는 반사회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강행 규정이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즉 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계약 체결해서 등기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무효인데라고 하니까 당사자들이 뭡니까? 알아. 그럼 그게 유효가 됩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이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행위들은 그 강행 규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가 될 수 있습니까? 추인한다라고 해서 유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무행위 추인은 이런 것들은 추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야, 네 말대로 하면 뭐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실제 추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쓰임새가 그만큼 없습니다. 근데 그게 추인을 통해서 유효가 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의사 표시와 관련된 무효들 있지 않습니까? 뭐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요래되면 그 정도나 추인이 가능하지. 실제로는 무형의 추인은 쓰임새는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시험은 많이 나옵니다. 다 합니다. 끝. 네. 자, 됐고요. 자, 18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87페이지에 그 3번의 효과에서 원칙 장래효, 예외 약정에 의한 소급효라는 말 나옵니까? 자, 이거 손대지 말고 자, 여러분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형의 추인은 그거 보니까 원칙적으로 장래효라고 되어 있죠. 장래효, 앞으로 효력이 생긴다. 장래효라는 말이나 비소급효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효력이 자 이렇게 거꾸로 쳐 올라가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소급효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효력이 생긴다. 장래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요거를 요래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비소급효라고 요래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봤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예외해가지고 자, 그거 보니까 약정에 의한 소급효에서 자, 요것도 밑줄 치지 말고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무형의 추인은 원래는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즉 당사자 합의를 통해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해서 법률 행위 시부터 즉 계약 당시부터 유효한 거로 인정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가능한 이유. 그럼 왜 당사자 간에는 소급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요 규정 자체가 임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약정 즉 합의해가지고 배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야 우리 요 조문 말고 우리 요래 바꾸자라는 거 그게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에는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정에 의한 소급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요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의미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동적 무효에서 나오는데 자, 유동적 무효가 양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그냥. 자, 그리고 요거는 프린트물 10페이지. 자, 24번에 유동적 무효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데 자,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동적 무효와 관련돼서 그냥 대략적인 틀만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요렇게만 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살 붙이는 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 가면서 조금씩 고래 붙이시죠. 자, 표현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게 출렁출렁할 수가 있다, 울렁울렁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갑하고 을하고 요게 마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이 유효하려 그러면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뭐 상세히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투기가 일어날 우려입니다. 그래서 투기로 인해서 지가가 폭등할 우려가 있다든지 혹은 지가가 폭등했다 뭐 이래 되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거 요걸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자면 야가 투기할 목적이 있다라는 거 그걸 드러나면 이제 행정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그래 해도 된다 해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게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 여기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날 여기 가가지고 이제 행정청에 허가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하세요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혹은 이거 너들 투기 목적 있네 해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행정청으로부터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효가 되는 시점은 여기서부터 이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에서 유효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허가가 아예 안 난 겁니다. 그럼 이 매매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래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까지, 자, 요까지는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 요래도 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뭡니까? 요래도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를 요래 부릅니다. 유동적인 상태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 유동적인 상태인데 요거는 유동적이지만 일단은 요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니까 허가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효 상태, 요거를 유동적 무효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되겠죠? 자, 그럼 유동적 무효는 자, 요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유동적이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유효도 될 수 있고 무효도 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그런데 일단은 뭐라는 겁니까? 무효 상태다. 그래서 일단은 무효 상태를 유동적인 무효라고 요래 부르고요. 자, 그러면 유동적인 무효라는 게 있으니까 자, 세트 개념으로서 유동적 유효라는 거 이것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유동적 무효가 있으니까 유동적 유효라는 거 말 만들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이런 것들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만들죠. 그러니까 항상 세트가 좋지 않습니까? 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소주 한 병 드실 때가 좋던가요? 두 병 드실 때가 좋던가요? 세 병이 낫지만 한 병은 뭔가 아쉽지 않습니까? 두 병은 막 갈 거고 그러니까 뭔가 세트가 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라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세상도 남자만 바글바글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총싸움하고 내 죽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니까 뭡니까? 좀 조용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말 만들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이런 것들도 만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적 유효는 뭐라는 겁니까? 일단은 유효 상태.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일단은 유효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완전히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 이제 유동적 무효가 이런 그림이니까 유동적 유효는 이런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유동적 유효. 자, 요게 뭐냐라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혹은 사기당해서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취소를 하면 이 계약은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리고 취소하지 않고 추인이란 걸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더 이상 취소 못하고 뭡니까? 유효가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자, 이 계약은 일단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아까 왜 사기당해서 계약 체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사, 강착 전부 취소 사유들 아닙니까? 근데 사기당해서 계약 체결했다라고 하면 일단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그게 유동적 유효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래서 아까 저 앞에서 볼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해가지고 거기다 유동적 유효라는 표현이 거기에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유동적 유효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보니까 무효 나오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나오고 추인 나오고 그림이 요래 나왔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래서
취소하다가 갑자기 추인이 튀어나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자,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고 취소하지 않고 추인하면 뭡니까? 유효가 되고. 그러니까 이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뭡니까? 요런 모습도 보고 요런 모습도 보고 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취소가 툭 튀어나온 이유가 추인이라는 게 툭 튀어나온 이유가 이게 왜 갑자기 취소하다가 왜 추인이 튀어나오지? 이게 바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유동적인 유효 상태니까 무효로 가는 길도 보고 유효로 가는 길도 보고 이걸 다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추인이 튀어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은 자, 일단 유동적인 상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요래도 될 수 있고 요래도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요거도 상태가 유동적이니까 요래도 될 수가 있고 요래도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요렇게 되기 전에는 일단은 뭐냐라는 겁니다. 무효 상태를 유동적 무효다. 일단은 유효 상태를 뭡니까? 유동적 유효다라고 요래 표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건 이제 뒤에서 보시도록 하고 자, 요겁니다. 자, 유동적 무효. 그럼요. 빨간 겁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요거는 기억을 좀 해 놓으십시오. 그 프린트물에 나오는 내용 정도. 자,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자, 이행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자,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을 해야 될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라는 거. 예, 요게 제일 핵심입니다. 제일 굵은 골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요 정도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요 정도만. 즉 유동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행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근데 허가 절차에 협력을 해줘야 될 협력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요게 제일 핵심이고 이제 여기서 전부 빠져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행 의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행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안 해준다. 그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근데 아예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럼 안 해줬다라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될 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항상 뭐가 또 따라 나왔습니까? 자,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즉 손해가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안 되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는 그겁니다. 그리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협력 의무는 있다 그랬죠. 그래서 협력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있지만 계약 해제는 못 한다라는 거. 이런 내용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외우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다라는 개념 요거만 알고 그리고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 어떤 법률 관계가 전개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요까지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살 붙이는 건 금방 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요거 외에 딴 거 계약금에 의한 해제라는 거 요건 또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까지 다 봐야지만 엮이고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뒤에 나오는 이거 하나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유동적 무효 상태의 개념을 봐 놓으십시오. 됐죠? 그리고 요거는 자, 지금 시사적인 문제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사적인 문제로 좀 그렇겠다. 부동산에 대해서 자꾸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는 서울에 아파트는 자꾸 규제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자체는 토지에 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그때는 하여튼 지금 막 부동산이 이제 막 망가지니까 그때 웬만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걸 다 풀었습니다. 웬만한데 있는데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내용들 그러니까 일부 빼놓고 뭐 세종시라든지 일부 빼놓고는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가 잘 안 됐습니다. 한두 번 나오고 치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 이거는 토지니까 부동산 중에 지금 아파트 주거용 건물 규제하는 그러니까 주택 규제하는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토지는 아직 손 안 댔죠. 그러니까 요거는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뭐 규제와 관련돼서 시사적인 문제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불간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은 세밀한 내용 자체는 볼 필요도 없고 봐서도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라리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고요. 자, 요 유동적 무효의 개념 그리고 요 정도만 생각을 해 놓으십시오. 자, 됐죠? 자, 끝났습니다. 됐고 이제 취소입니다. 자, 취소해 가지고 190페이지. 자, 가시면 자, 앞쪽에 키워드 해 가지고 2번 유동적 유효란 말 나옵니까?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계약, 즉 제4강착 그 사유로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동적인 유효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유동적 유효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적 유효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위해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추인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취소와 관련돼서는 취소권자. 자, 140조에 나옵니다. 자, 조문 한번 보시죠. 자, 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리고 그 사람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취소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4강착. 그러면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제4강착 대승. 그리고 요 사람들의 대리인, 요 사람들의 승계인까지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한 사람은 당연히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제4강착에서 대리인, 승계인 요까지 포함시키면 된다라는 거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중에 자,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자,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행한 자, 법률행위에 대해서 자, 땡땡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즉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예, 필요 없다. 근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다. 예, 그리고 동의 얻지 않았다라고 하면 뭡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취소권을 행사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거 단독으로입니다. 자, 그래서 자, 따라서 해서 한번 보십시오.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다라는 걸 이유로 제한능력자의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마지막 취소의 취소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 자, 됐죠? 자, 그거까지만 해 놓으십시오. 그럼 요건 요 말입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근데 만약 이때는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거를 동의 없음을 이유로 뭘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취소권 행사에는 동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그래서 동의가 자, 요거는 내 동의 없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라는 걸 이유로 요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소의 취소가 안 된다라는 그 말이 결국은
원래 취소라는 거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취소를 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동의 자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으니까 동의 없음을 이유로 이거를 다시 취소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요거는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안 얻어도 된다. 안 얻어도 된다. 그리고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취소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됐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2번 됐고 3번 대리인이 나옵니다. 자, 대리인인데 대리인에는 법정 대리인, 임의 대리인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 모두 포함이 되는데 자, 그 대리인 옆에 기출 문제 나오죠. 임의 대리인도 당연히 취소권을 가진다. 요거는 X라고 요래되어 있죠. 자, 그럼 그 밑에 여백에다가 요래 씁니다. 자, 밑에 여백에다가 요렇게 하면 써놓고 갑니다. 자,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을 당연히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얘는 가집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가지는 취소권은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대리하느냐 아니면 자기 고유의 취소권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은 자, 법정 대리인 고유의 취소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가 계약을 부모 동의 없이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리고 법정 대리인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법정 대리인이 가지는 취소, 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지는 취소권은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대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 고유한 취소권을 가지는 겁니까? 지 고유한 취소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얘 취소권 따로, 얘 취소권 따로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써놓고요. 뭐 길다 싶으면 그냥 고유만 나오면 됩니다. 법정 대리인은. 그리고 임의 대리인은 그러면 취소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는 옆에다가 요래 써놓습니다. 별도의 수권 행위 있어야. 요건 별도의 수권 행위 필요라고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이 당연히 취소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들은 일반적으로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를 받으면 취소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보셨죠? 대리권의 범위 해가지고 하라고 보낸 애들 있지 않습니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계약 체결 내에 대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금 수령? 있죠. 근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라고 보낸 애는 하고 받고 늦춰주고 이런 건 되지만 깨고 부수고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해제나 취소나. 그래서 임의 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는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취소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해제처럼 거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를 받으면 해제에 관한 혹은 취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를 받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해놓으십시오. 자, 끝. 자, 그리고 이번에는 취소의 효과. 142조입니다. 자, 142조, 자 191페이지 141조, 죄송합니다. 141조 취소의 효과에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자 조문은 보십시오. 조문은 보시고 자 그리고 요거는 보십시오.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뭡니까? 항상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 앞에서 보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조금 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142조. 자, 요건데 요거는 자, 191페이지. 자, 밑에 취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다. 따라서 전득자가 누구신지 아시죠? 전득자, 권리를 다시 이전받아서 취득한 자, 즉 결국 제3자입니다.
예, 그래서 얘는 취소의 상대방이 아니다. 그래서 예컨대 즉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 갑이 을한테 매도한 부동산이 병한테 전매가 된 경우에 갑은 을한테 취소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옆에다가 요래 그림을 그리십시오. 요렇게만 그림을 그려놓고 갑니다. 자, 갑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리고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갑, 이 사람은 미성년자다라는 걸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얘가 취소권자. 그리고 취소권의 상대방, 그럼 야는 누구한테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을. 이 사람이 취소의 상대방이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이게 다시 병한테 이렇게 팔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권리를 자, 이 전 받아서 취득한 자다라고 해서 얘를 전득자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득자. 자, 그래서 요까지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는 누구를 상대로 취소권 행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야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사람입니다. 취소의 상대방.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갑이라는 애가 지가 미성년자다라는 걸 이유로 깨고 싶어하는 계약은 뭡니까? 요 계약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는 취소 사유가 있습니까? 둘 다 미성년자입니까? 사기당했습니까? 강박당했습니까? 여기서 차고 일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건 요 계약에서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여기서는 취소 사유가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누가 되는 겁니까? 되겠죠? 그래서 그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취소의 방법 나오는데 자, 이거 보실 필요 없이 취소의 방법, 방식 나옵니다. 요식입니까? 불요식입니까?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취소라고 표시하지 않더라도 뭐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다, 혹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을 전부 취소 의사 표시가 있는 거로 취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해서 요래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간단하게 보시고 여기서는 잘 안 나오니까 자, 추인이 나오는 이유 아시겠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동적인 유효니까 요거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취소. 그러니까 취소와 관련돼서는 누가 취소하고 취소하면 어떻게 되고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되는가 봤고요. 이제는 유효가 되는 방법을 본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취소 안 할게. 그게 뭡니까? 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추인은 자, 추인은 사후 동의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추인과 관련돼서 우리 민법에 조문이 3개가 나오던데 그게 자, 무권 대리 행위에 추인해가지고 133조의 조문이 하나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요거는 소급표가 있다라는 거, 요 말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무효 행위에 추인해가지고 139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 안 생긴다.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소급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 행위로 취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급표 없다라는 거 요거 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실 내용이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는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요게 결국 유동적인 유효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해버리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거고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될 거고 이제 취소 안 하고 완전히 취소권을 포기하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유효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주인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근데 요거는 자 143조 144조에서 조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문만 한번 읽고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크게 잘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문만 한번 읽고 지나가는데 자 1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43조 1항 해가지고 나옵니까? 예, 그럼 그거 보십시오.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 140조에 규정한 자 우리 140조가 취소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뭐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추인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가 있고 추인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됐죠? 그래서 그거까지. 그리고 144조 봅니다.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만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2항 보십시오. 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요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됩니까? 예, 그거까지 자 보시면 됐고 자 그러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미성년자는 지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혼자서 즉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40조에 그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4강착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추인을 할 수가 있다. 원래 추인은 취소권자, 즉 추인권자나 취소권자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추인은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144조 1항을 보니까 추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취소 원인은 언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성년자가 되면.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추인을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미성년자가 미성년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추인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아까 보니까 144조 2항을 보니까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1항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요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됐죠? 그래서 조문들 요래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요거 됐고 그래서 자 특히 유의하셔야 될 거는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가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구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요까지 해놓고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미성년자는 미성년인 상태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요거는 가능. 요거나 법정 대리인 지가 하는 거나. 엄마 아빠 많이 바쁘면 뭡니까? 야 오늘 아빠 출근해야 된다. 동의서 써줄 테니까 네 학교 갖다 내라 하고 네가 가라.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밑에 있는 요 내용하고 같은 말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인 상태에서도 추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게 요 말이나 동의 얻어서 미성년자가 추인한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이거 외에는 나올 게 그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보고 한 몇 달 뒤에 볼 겁니다.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보긴 본 것 같은데 예, 막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요 정도만 써 놓으십시오. 요거 해놓고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법정 추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정 추인 자 이것도 손대지 마십시오. 법정 추인은 근데 자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조문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의사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야가 의사표시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추인한 거를 취급을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정 추인입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 6개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지 말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치시고 모의고사에 이게 나오면 그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틀려야 됩니다. 어차피 틀리는 것도 그냥 막 틀릴 건 아니가 아닙니까? 고민하고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틀리실 건데 자 그때 이후에 제가 그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됐고 딴 내용들은 손 다 빼십시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지금 안 봅니다. 당분간은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쭉 민법 총칙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셨고 조금만 쉬시고 이제 물권법 부분을 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고 보시죠.